예, 안녕하세요. 파이맨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파이 관련해서 좀 찾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류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주로 중국, 베트남 이런 쪽인데, 이 첫 번째 사진은, 이 뭐, 이렇게 이 핸드폰을 들고 나도 이렇게 파일을 캐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동호회 정모라 그래야 되나요? 수백 명이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정모인 것 같은데 이런 류의 사진이 뭐 중국에서 많이 이런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거는 뭐냐면 어떤 원룸 건물인데 그 원룸 월세를 파이로 지불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죠. 그 세 번째 이 사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최근에 오픈된 그 파이 전용 쇼핑몰, 파이로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올려놓은 그런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이건 베트남 사진인데 카페죠. 노상 카페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파이로 이런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카페 전문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해요. 그, 아니, 파이가 현재 정식 지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송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지 나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겁도 납니다. 이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카페 중에 한 곳이 뭐 파이를 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당장은 파이 지불이 안 되고 나중에 파이 지불 되니까 그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해놓고 대신 여기서 어, 가입해라 그러면서 가입 신청서를 내민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쇼핑몰 뭐 그다음에 원룸 카페 여기도 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금 추천인을 모집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는 저는 이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 이게 파이코인을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모습이다 이게 아니라 무슨 다단계 판매점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진짜 파이를 누구를 추천인으로 모집을 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파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가치가 0원이다. 그리고 거래도 할 수 없고 환전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파이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복권처럼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 잠깐의 시간 동안 눌러서 활성화시켜 달라. 이렇게 설득이 돼야만 이 파이 채굴하는 분이 오래 갑니다. 저는 파이에 큰 희망을 갖지만 말씀드린 대로 복권처럼 생각하고 있고 또 파이가 앞으로 주류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지 당장 파이가 오픈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파이의 가능성을 보는 거는 실생활에 아주
그 깊숙하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파이는 절대로 떠들썩하게 한꺼번에 세상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메인넷이 오픈되고, 그리고 크고 작은 상점들이 이 파이 브라우저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서비스들, 상품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들이 파이를 통해서 결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동네 주변의 상점들이 하나둘씩 파이를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파이가 하나의 성공 궤도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뭐 파이 막 크게 이렇게 상점 간판 걸어놓고 하면은 이거는 세상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런 모습들은 파이 생태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한번 인식이 나빠지면 절대로 생태계가 구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이 저거는 저기 뭐야 약간 사기성 있어, 뭐 다단계야,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어버리면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죠. 그렇게 파이 생태계는 절대로 구축이 될 수 없다는 거를 꼭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제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암호화폐 가격 결정을 하는 부분은 이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이 많이 좌우를 해요. 특히 실생활에 사용할 때가 별로 없는 그런 암호화폐, 그럴 경우에는 특히 공급으로 이 가격을 조절합니다. 며칠 전에 그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 그게 뭐였죠? 리플. 리플이 기사가 한 번 났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시장에서 리플 가격이 높아지니까 리플 개발사에서 15개를 시장에 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즉 이것처럼 사용할 데가 별로 없는 암호화폐들은 이렇게 공급으로 가격을 조절하죠.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들은 이제 거래가 어디서 주로 발생을 하냐면 암호화폐 거래소, 거기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근데 파이가 이제 메인넷이 오픈되고 이제 사용할 때가 점점 많아지면 사실은 이 파이에 대한 가격은 뭘로 결정이 되냐면, 공급이 그렇게 크게 좌우하진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에 대한 가격 결정에 대한 변수는 거래량이에요. 얼마나 실생활에서 많이 거래가 될 수 있느냐. 이 거래량이 높아지면 파이의 가격은 사실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한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이 뜨기 전에는 1비트코인, 10비트코인 이렇게 거래가 됐었어요. 가격이 별로 형성이 안 돼 있을 때. 그런데 비트코인이 뜨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 비트코인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00분의 1로 하면 1cm 코인, 뭐 1000분의 1은 1밀리코인, 그 다음에 뭐 1마이크로 코인, 마지막에 0이 7개인가? 7개인가요? 그렇게 해서 0.0000001를 1사토시라고 해서 최하 거래 단위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가격은 높아지는데 공급은 안 되니까 대신 소수점 단위로 나눠서 공급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즉 마찬가지, 이것도 거래가 많아지니까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거래가 많아지니까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 소수점 단위로 더 쪼개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간 겁니다. 즉 사용할 때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높아지고 그 거래량이 높아짐에 따라 그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이 저는 앞으로 시장에서 많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네트워크가 안정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함께 높아질 거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그 정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 지금 많이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게 지금 우선순위인데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표에서 뭐 스테이지 1, 2, 3 이렇게 나눈 건 제가 임의로 그냥 나눈 거예요. 메인넷이 오픈되는 단계를 스테이지 1으로 뒀고 그리고 반감기를 스테이지 2, 그 다음에 채굴 중단을 스테이지 3 이렇게 놔뒀는데 요즘에 보면 그 게시판 같은데 보면 이제 막 그냥 사람들이 파이 나는 뭐 10,000개 가지고 있다, 20,000개 가지고 있다, 내지는 내 추천인은 100명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보면 참 마음이 급해지죠. 나도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으고 또 추천인 많이 받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검증을 받을 때 온전히 내 파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파일을 채굴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앞으로의 사용자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예요. 이 메인넷 오픈된 다음에 사용자가 엄청나게 한 3, 4천만 명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감기 스테이지 2가 되면은 1억 명이 분명히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작하는 것도 결코 늦은 게 아니고 스테이지 1이나 스테이지 2에 시작한 사람들이 보면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주 까마득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파이 채굴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 또 나보다 굉장히 부자다 뭐 이렇게 생각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추천인을 받아들여서 잘 설득해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채굴량을 그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테이지 1 메인넷 오픈이 되면 그 파일을 확보하는 방법이 그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채굴자가 있을 거고요. 채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노드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파이코 팀에서도 그 보상을 해줄 건데 파이로 보상하겠죠. 당연히.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를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파일을 그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갑이 나왔으니까 내가 내 상점에서 내지는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해서 파일을 모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런 그 상점을 오픈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파일을 구매해서 내가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죠. 파일을 어떻게 구매합니까?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거겠죠. 분명히 거래소가 파일을 다루는 그런 거래소가 오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P2P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당근 같은 데서 파이 100개 팝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글이 아마 꽤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테이지 2 단계가 되면 그때는 파일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게 되냐면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채굴, 노드 운영, 상품 판매, 파이 구매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반감기이기 때문에 채굴을 해도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료로 파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채굴과 노드 운영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두 가지 다 운영할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0.05 단계를 시간당 0.05로 채굴을 하려니 너무 힘들다. 아예 노드까지 운영을 해서 두 배로 채굴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노드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3, 2단계 가면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채굴 중단이 일어나죠. 0.05, 시간당 0.05개에서 0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되면 채굴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 파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노드를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2단계 가면은, 이 3단계 가면 스테이지 3에서는 노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노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건강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방해할 수 없고 또 이미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도 쉽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의 모든 스마트폰에 다 이 카카오톡이 깔려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메신저 기능으로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차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음악 서비스, 그 다음에 심지어 뱅킹 기능까지 들어가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도 그런 생태계가 저는 2단계에서 구축이 될 거라고 보고, 그 생태계의 핵심은 사용자도 있고 그리고 파일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점들도 있지만 노드도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사용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사용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사용처가 증가하면 트래픽이 발생하고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드도 당연히 많이 필요한데, 이 무료로 채굴할 수 있는 무료로 파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2단계에서는 노드 운영밖에 없기 때문에 노드 운영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노드 운영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암호화폐계의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넷 단계에서 12,000개인데 이 채굴 중단 단계까지 가면 몇 개로 노드가 확장될지 저는 뭐 한 10만 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비트코인이라도 이더리움이라도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파일을 따라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최종적인 단계라고 보고, 그 단계까지 가는 게 파이코 개발자들도 목표가 돼야 되고, 저희 채굴하는 사람들 또 지갑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들도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떠들썩하게 이렇게 막 간판 막 내걸고 내지는 어디 막 찌라시 돌리면서 사용자 모집한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 파이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져다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조용히 잘 설득해서 파일을 깔도록 하고, 그리고 나를 추천인으로 적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메인넷 오픈될 때까지 한번 우리 열심히 파이 채굴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